걸교절의 유래. 한간에서는 7월 칠성날을 걸교절이라고도 한다. 재간을 비는 명절이라는 뜻인데 걸교절의 유래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한 고을에 한 쌍의 원앙처럼 금술이 좋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글 공부하며 자란 남편은 장원급제할 큰 뜻을 품고 주야가 따로 없이 밤낮으로 글을 읽었고, 용모가 해달같이 환하고 마음이 비단처럼 고운 아내는 하루도 편히 앉아 쉬는 날이 없이 나무위지 삭바느질도 하고 삭방아도 찧어주면서 어려운 살림을 지탱해 나갔다. 아내는 나무 일을 해주고 쌀이 생기면 쌀을 받아다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따뜻이 지어 대접했고, 돈이 생기면 남편이 과거 벌어 갈 노자를 마련하느라고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요. 시집 와서 3년 세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하니 남편 된 사람은 뜻이 있어 방에 앉아 글 공부를 하지만 아내 보기가 참으로 안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내 남편 된 사람으로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 놓고 1년 365일을 고생만 시키니 참으로 면목이 없소. 이제부터는 나도 일을 하면서 짬짬이 공부를 할 테니 부인은 집안일이나 맡아보소. 낭구님, 그런 말씀 마옵시오. 세상에 학문처럼 성사하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 굽히지 말고 일심으로 글만 읽으시와요. 저는 낭구님 섬기기가 소원이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마운 마음과 극진한 지성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리하여 또 전과 같이 남편은 남편대로 글을 읽고 아내는 삭바느질과 삭방아로 부지런히 살림을 꾸려갔다. 이러는 사이에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천자만홍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 향기를 풍기던 봄도 지나가고 녹음방초 우거진 여름철이 왔다. 어느 날 저녁 희미한 초생딸이 어슴풀에 정원을 비추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마루턱에 나가 앉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낭구님, 오늘 저녁에는 소첩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오니 잠깐만 이리 좀 나와 주옵소서. 남편은 생전 아무 지청구 없이 수걱수걱 일만 하던 아내가 오늘은 무슨 청이 있길래 찾는가 하여 급히 나와 아내 곁에 앉았다.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낭구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옵니까? 방 안에 들어박혀 글만 읽던 남편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란 말이오, 부인? 그 말에 아내는 서쪽 하늘에 걸린 초생달을 쳐다보고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7월 칠석 은하수에 까마까지 달이 놓아 견우직녀 오작교에 상봉하는 날이로소이다. 옳거니 이제야 부인의 청탁을 알겠소. 내 부인을 모셔들어 3년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이때까지 글만 그리라 하여 한 번도 부인을 즐기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밤은 저 하늘의 견우직녀처럼 우리 서로 만단설화로 부부간의 깊은 정도 주고받으며 마음껏 즐겨 놀아봅세. 남편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아내가 아미를 숙이고 대답했다. 낭구님, 고마운 그 말씀에 낭구님,
낭군님, 고마운 그 말씀에 내 마음 봄날처럼 따뜻해지고 지나간 고생살이 씻은 듯 잊어지옵니다. 하오나 소첩은 따로 청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청탁인지 어서 말하소. 그러자 부인은 한켠에 바늘실과 무명천을 갖춰놓고 한켠에 흰 종이와 지필묵을 꺼내놓더니 남편을 보고 말했다. 낭군님 듣자시오. 소첩은 시집온 그해부터 해마다 7월 칠석 이날이 오면 직녀 아씨한테 재간을 빌면서 저 초생달빛을 빌어 바늘귀에 실을 깨며 바느질 재간을 익혔사옵니다. 그러니 소첩은 이제부터 바늘에 실을 깨어 가구님의 옷을 짓쌉고 낭군께선 글을 지어 재간을 비김이 어떠하오리까. 바라건대 소첩의 청을 쾌히 들어주옵소서.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청이었다. 그리고 아내가 이처럼 청하는데 남편 된 사람으로 쾌히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그리하오. 남편이 아내의 청에 응하여 글을 짓자고 붓을 들고 앉았는데 아내는 옷섭에 꽂은 바늘을 뽑아들더니만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도 대뜸 바늘귀를 꿰어가지고 옷을 짓는데 재간이 남다른 데다가 솜씨가 또한 번개같이 빨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옷 한 벌을 다 지어놓고 초생딸을 쳐다보며 해쭉 웃었다. 헌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붓을 든 채 글 한 구절도 짓지 못하였다. 생각 같아서는 세상에 이름 떨친 서성, 왕이지 같은 필치에 시중천자 이태백의 시 같은 글을 써서 고생고생하며 일편단심 자기를 섬기는 아내를 더없이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도무지 생각과 같이 글이 떠오르지 않았다. 남편은 생각하고 생각다 못하여 그만 그 자리에 넙적 엎드렸다. 부인, 죄송하오. 남아대장부의 글재간이 한낱 아녀자의 바느질 재간과도 비할 수 없으니 어찌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서며 어찌 떳떳이 부인을 쳐다보리요. 네, 직녀에게 재간을 빌며 나를 섬긴 부인의 정성을 잊지 않고 스승을 찾아가 3년간 글 공부를 더하여 과거에 급지 않은 날에 부인을 찾아오려오. 그 전에는 나를 기다리지 마오.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이옵니다. 소첩이 일심으로 바라는 바이니 내일이라도 서슴치 말고 떠나시오며 집 일은 털끝만치도 걱정 마옵소서. 남편은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고 그 이튿날 행장을 꾸려가지고 집을 떠났다. 속담에 이르기를 마음만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보고 지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작별하고 스승을 찾아 떠난 남편은 3년 세월을 스승을 모시고 주야장천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학문을 닦더니 끝내 장원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 남편 된 사람의 기쁨도 기쁨이려니와 아내 된 사람의 기쁨은 한 입으로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남편이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니 부부 사이에도 웃음뿐인데 그 고을 원님이 또한 대희하여 그를 청하였다. 그대가 장원함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고을의 기쁨이요. 묻노니 그대가 장원급제함에 무슨 오묘한 비결이라도 있으시오. 내 후세 사람들께 전하려 하니 서슴치 말고 말해보오. 오로지 부인의 덕이 온 줄 아옵니다. 부인의 덕이라니 그건 어찌 두고 하는 말씀이요. 부인께서 삭바느질로 품을 팔아 저를 공부시켜 싸운데 해마다 7월 칠성날이면 재간을 빌어 싸웁니다. 참으로 기특할시고 헌데 재간은 어떻게 빈단 말씀이요? 예, 7월 칠성날 초생달이 뜨면
그 희미한 달빛 아래서 바느실 꿰기를 하는데 단번에 실을 꿰할 만큼 재간이 늘면 소원 성취된다 하였사옵니다. 그래, 그대 부인의 재간이 그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요. 그런 줄 아옵니다. 실은 제가 집을 떠나가 스승을 찾아 3년 동안 글 공부를 더 하게 된 것도 연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7월 칠성날 희미한 초생달 빛을 빌어 재간을 비기던 일을 세세히 다 말했다. 그랬더니 고을 원님은 무릎을 툭 쳤다. 참으로 어여쁜 마음이요. 온 나라 여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배울 바로다. 이리하여 나래가 돋친 듯 이 소문은 온 고을에 쫙 퍼졌는데 그 이듬해 7월 칠성날 이 고을에서는 모든 여자들을 모아놓고 직녀에게 재간을 빌면서 바늘에 실꿰기 시합을 하게 되었다. 시골 안양내 들이고 규중에 있는 처녀들 할 거 없이 이날만은 몽땅 떨쳐나와 각기 자기 소원을 성취시켜달라고 빌고는 웃고 떠들며 실을 깨는 그 정상은 여간만 재미나고 즐겁지 않았다. 후에 이 바느실 꿰기 놀이는 차츰 온 나라에 퍼져 칠성날 부녀들이 명절 놀이가 되었는데 직녀에게 재간을 비는 데서 유래되었으므로 7월 칠석을 걸교절이라고도 불렀다.